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지금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한번 불러봐 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예, 제가 부산 한번 가겠습니다. 예. 저한테 정말 애터미에서 제일 아끼는 제품 뭐냐고 물으면은 당연히 해모힘이죠. 예, 그래서 해모힘, 예, 기본 하루에 2포인데 자기 이제 몸무게하고 또 뭐 몸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조정을 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2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녁 때 좀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저녁 때 또 한 2포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SCI급 논문 그러면은 아무 논문이나 잘 안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정말 이 논문은 과학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논문이다 했을 때 실어주는 건데 거기에 건강식품이요, 한 건강식품에 대해서 18편의 이 SCI급 논문이 실린 경우는요, 제가 듣기로는 요 해모힘이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SCI 그 잡지에 한 편만 실려도 그거는 과학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건데 2편 실리기도 어렵대요. 왜냐하면은요, 그 논문을 쓸 때 면역력 정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논문을 썼어. 그럼 다음 논문을 뭘 쓰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또 쓰는 거예요. 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그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18편이 각각 객관적으로 다른 그런 증명이 됐기 때문에 18편이 내 논문이 실려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00년 동안이요, 고려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인의 건강식품 1위는 뭐였죠? 홍삼, 그렇죠? 예. 건강식품 수출도 한국은 계속해서 홍삼이었어요. 1000년 동안. 예. 그런데 해모힘이 건강식품 수출 1위로 새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논문도 없는 허접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은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간경화도 있었고 또 당뇨도 한 500까지 수치가 올라가고 굉장히 중증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있고 또 요즘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좀 타세요. 운동 중에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골프 치다가 골프 안 칩니다, 요즘에. 할 수 없이 칠 경우만 치고 웬만하면은 제가 누구한테 골프 치자고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세종 집에서 대청댐까지 가면은 왕복 80km입니다. 예.
뭐 그 정도 그냥 거뜬하게 이렇게 갔다 옵니다. 또 이렇게 금강 밑으로 내려가면은 백제보가 있습니다. 거기도 갔다 오면 한 70몇 킬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장이 좀 편해야 됩니다. 신간이 편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장이 좀 편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해모힘은 가끔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해모힘 빼먹어서 뭐 큰 불편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차전자피 이거는 하루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변비에 좀 시달리고 또 남성분들 뭐 이렇게 대장 증후군 뭐 해서 이렇게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 드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냥 차전자피는 질경이 이 줄기를 이렇게 분말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물을 엄청나게 흡수를 해서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이 차전자피를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한 병 이렇게 부어놔 보세요. 한 30분 뭐 한 시간 정도 두면 그게 걸쭉한 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걸쭉한 죽이 섬유질이 이 장을 쫙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루에 이렇게 3번 드시라고 한 봉씩 드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아침에 한 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점심때 또 잊어버리고 저녁 때 또 잊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3봉을 다 먹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좀 조정을 하세요. 이 장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봉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봉만 드셔도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봉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3봉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변양이요 자기가 먹었던 음식 양보다 많아집니다. 그럴 리가 없지. 몸에 흡수가 되는데 어떻게 더 많아져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하고 같이 드시면은 틀림없이 가득 찹니다. 예, 병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와, 내 몸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문으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문제거든요. 이게 음식이 너무 배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는 체중이 많이 나가겠죠. 예. 그런데 하여간 부패될 수도 있고 뱃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은 장에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싹 쏟아내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좀 같이 드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우리 유산균도 그동안 효과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SCI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유산균인데 이거는 조금 더 드시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량은 그냥 하루에 한 알만 드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장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더부룩하다 이렇게 하면은 2-3알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 알씩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요, 이 차전자피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거하고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유산균이 우리 몸의 유익균이죠. 유익균. 그러니까 몸 안에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그런데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자꾸 탈도 생기고 가스도 막 차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 차전자피를 같이 먹어주면은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또 이 유산균들이 또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뭐 그것만 하시더라도 애터미 만난 본전을 아마 뽑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실험을 쭉 해보시고요. 뭐 요즘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하루에 100명 만나러 갑시다 하는 100만갑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들 뭐 자전거 안 타던 사람 타면은 익숙하지가 않고, 테니스 안 해본 사람 갑자기 하면은 테니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도 절대 힘든 것이 아니다. 해보면은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은 여러분들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을 하면은 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하면은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냐면은 첫째는 제품이 보통 다른 유통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 네. 왜냐하면 수당 줘야 되니까 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사. 왜 사냐면은 수당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아니고 투자 성격을 띠는 거예요. 물론 제품을 사니까 매매 성격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투자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안 사고 싶은데도 또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품질과 가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할인 매장보다 제품 가격이 싸면은, 그런데 품질이 더 좋아, 그러면은 억지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칫솔 같은 경우도 보통 얼마예요? 칫솔 뭐 할인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그냥 2, 3천 원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냥 1,200원에 팔아요. 그런데 품질이 나쁜 거냐? 품질이 엄청 좋아요. 미세모고. 예.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모가 그냥 망가지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쓰는 칫솔을 언제 바꿨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칫솔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월 1월 1일 날은 칫솔 바꾸는 날, 이렇게 좀 정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칫솔이에요. 그런데 그게 1,200원밖에 안 해. 예. 그런데 그게 할인 매장에서 2,200원에 팔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00원에 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업체가 지금 납품업체가 망했느냐, 우리가 가격을 그냥 후려쳐서 그렇게 팔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저는 원래 유통을 하기 전에 제조 분야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가 나오면 서러울 만큼 한때 제가 날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관해서 기술 세미나를 했다니까요. 그 석박사들 놓고,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플라스틱 분야 이런 쪽에는 제 전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칫솔을요 진짜 이만큼 사왔어요. 다 닦아봤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이 칫솔이 제일 좋아.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플라스틱 전문가니까 원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들여다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인 매장에서 파는 가격에 반 가격에 한번 팔아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수당도 줘야 되고 애터미도 좀 남아야 되고 관리 비용도 들어갈 건데, 그러면 저희가 납품해야 될 가격이 대충 짐작은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 가격에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그 몰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몰드 몇 캐비티 들어갑니까? 지금 이거 저 인젝션 머신은 몇 온스에 올리죠? 그리고 이젝터 핀은 어디다 때려요? 뭐 이젝터 핀 때리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게 핀포인트 게이트죠.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를 딱 쓰니까 눈이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어유 회장님 어떻게 다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제 전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금형을 더 큰 것에다가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인젝션 머신도 좀 몇 온스짜리로 큰 걸로 사오세요. 근데 그거 새기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고 기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 갖다 써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디자인을 안 바꿀 겁니다. 언제까지 안 바꾸느냐? 사람들 입이 바뀔 때까지 안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왜 디자인을 안 바꾸냐면요, 이게 금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몰드 체인지 시간이요, 이게 다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원자재 값은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선불로 주면은 한 20% 정도 다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kg짜리 푸대로 사오는 것이 아니고 톤백으로 사오세요? 현금 주고 사오세요? 그럼 원료 가격 떨어지죠? 다시 한번 계산해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1년에 1000만 개를 파는 수준으로 원가 계산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회장님 칫솔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럭키 777 칫솔 여러분 아세요? 알면은 이제 신세대 되는 거예요. 신세대들은 모르더라고요. 그 럭키 777 칫솔이 그게 유일하게 1년에 1000만 개 팔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큼 팔겠냐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가 지금 한 3600만 개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칫솔을 한 종류 가지고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지금 애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다운을 할 때 아주 업체의 생산 공정까지 개선을 해가지고 또 지원할 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코스트 다운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은 절대 품질이지만은 절대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0원짜리 칫솔 다 쓰실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싸고 좋아서 내가 계속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고 좋은 걸 나만 쓰면 되겠어요?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싸고 좋으니까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 이게 전부예요. 끝. 쉬워요 어려워요? 자, 좋지도 않은 자석료 어디 가면은 30만 원이면 될 거를 330만 원에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전기장판에다가 자석 붙여놓은 게 뭐가 그리 비싸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원가 계산을 해도요 10만 원 이하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전기장판에다 자석 붙여놓은 거야. 그냥 그것도 영구자석. 그래서 그런데 그거 뭐 유통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30만 원 받으면은요 뭐 유통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330만 원을 받으면서 뭐 피가 잘 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뻥들을 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석료 그거 깔고 자면은 막 몸 다 낫는다고 그랬는데 그 회사 없어진 뒤로 지금까지 자석료 쓰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 그 사업자들 사업할 때만 쓰고 그대로는 다 걷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석이 뭐 망가지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 시장을 그런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하면은요, 자, 내가 필요한 생필품인데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싸. 왜 싸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광고 때려야 되죠. 광고비 비싸죠. 알죠? 화장품 가격의 30%는 광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하나 쓴다, 영양크림을 하나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3만 원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 모델하고 광고회사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3만 원, 4만 원은 누가 가져가느냐? 백화점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뭐 따지고 나면은 대개 10만 원짜리가 5천 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원료 가격이 5% 정도. 그것도 괜찮은 거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에다 뭘 바르고 있냐면은 그냥 그 광고 모델을 여기다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고 모델이 그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이뻐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놈은 태어날 때부터 이뻤어. 그래가지고 모델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바른다고 그 모델처럼 안 된다니까요. 안 됐잖아 지금. 유일하게 애터미 화장품을 바르면은 피부과 갔다 왔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화장품의 실제로 원료 원가는 엄청나게 낮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요, 세종대왕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상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장영실 상은 들어봤죠? 장영실 상은 왜 들어봤냐면은 장영실 상은 좀 많이 줘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장영실보다는 높아. 그런데 이거는 1년에 1개 업체나 많아야 2개 업체밖에 안 줘. 1등밖에 안 줘.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서 1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발명 특허가 매년 등록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등록이 돼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전에는 어디서 많이 됐냐? 미국에서 많이 됐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많이 됐어요. 독일에서 많이 됐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막 반도체, 텔레비전, 냉장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각종 분야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일본 전자제품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소니, 나셔널, 파나소닉, 와이와 해가지고. 그런데 일본의 전체 가전에서 벌어들이는, 전자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삼성전자 혼자 버는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에서 15만 개 정도의 발명 특허가 등록이 돼요. 여러분, 특허 등록, 특허청에서 아무거나 절대 안 시켜줘요. 그렇죠?
예,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기술이 혁신적일 때 그때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특허 등록이 되기만 해도 괜찮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13만 개 등록된 기술 중에서 1위를 하면은 세종대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장품이요, 한국의 여러 제약, 그 다음에 또 전자, 무슨 뭐 항공기, 스마트폰, 반도체, 여러 분야에서 특허들이 올라왔는데 화장품이 그 중에서 1위를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어떤 화장품도 세종대왕상을 받은 역사가 없어요. 유일하게 애터미 화장품이, 지금 한국 화장품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한국 화장품이요, 유럽 화장품 기술을 따라잡은 지 오래됐어요. 유럽 명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술을 다 따라잡았어요. 한국이요, 지금 뭐 나노 기술이 발달하고 뭐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저 88 올림픽 때 그 도핑 테스트 하는 기술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독성 물질이더라도요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한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요 어떤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48시간만 주면은요 다 분석해 갖고 똑같은 거 만들으라고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데서 개발해 놓은 것을, 기술을 빨리빨리 흡수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둘씩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요, 어떻게 해서 화장품이 다 그런 세종대왕상을 받느냐, 요거예요. 여러분,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여러분, 의학기술이 화장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우리 암 걸리면은 항암제를 쓰죠. 그런데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정상세포까지 죽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딱 투여했을 때 그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탁 가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도록 하는 그 기술이 이제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DDS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술을 이 항암제에만 쓸 것이 아니고 화장품에도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앱솔루트 화장품에 그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좋은 거 많이 섞어가지고 바르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바른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피부가 좀 톤이 맑아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주근깨가 올라오고 기미가 올라오는 그 세포가 있어요. 거기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놓은 그 세포에 가서 우리가 처방해 놓은 요 물질이 거기에 가서 탁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안 되고 피부 톤이 맑아진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름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름이 생성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단백질 이 끈들이 다 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딱딱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요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앱솔루트 화장품은 좋은 성분을 많이 넣었을 뿐만 아니고 그 성분이 정확하게 가서 작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원이 다른 화장품이면은 한 병에 한 100만 원은 해야 되고 200~300만 원씩 해야 안 되겠어요? 아니, 항암제 얼마나 비싼데. 네? 그런데 그냥 한 병에 한 3만 원이면은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종 세트가 20만 원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웬만한 화장품 한 병 값도 안 되는 가격에 6종 세트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몇 배가 올라가는 이런 제품, 그러니까 절대 품질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절대 품질이 아니고 한국의 특허청에서 세종대왕상으로 절대 품질이라고 인정을 공인을 해준 그런 제품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애터미 다단계 회사에서 팔고 있어요. 다단계 회사, 응? 욕도 많이 먹고 문제도 많았던. 그래서 다른 다단계 회사 같으면요, 이거 하나에 한 100만 원씩 해야 돼. 예. 그리고 사람 하나 잡아오면은 그냥 거기서 너 30만 원 그냥 떼줄게 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할인 매장에서 별 이름 없는 화장품들을 하고 비슷하거나 더 싼 가격에 우리가 팔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35%를 수당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화장품에 관한 얘기, 칫솔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 애터미 제품 써봐야 되겠어요? 안 써봐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써보세요. 예. 그럼 뭐 오늘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무조건 팔라고 지금 써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희 회사는요 100% 반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던 것도 반품이 돼요.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지금 평생 화장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예. 화장품 애터미에서 사가세요. 예. 그러다가 한 10%만 남겨. 내가 써봤는데 회장이 얘기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것 같다고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품을 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예. 그러면요 다시 그걸로 사. 예. 그래갖고 또 한 7, 80% 쓰다가 조금만 남기고 내가 써봤는데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콜센터에는요 무조건 반품해 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콜센터 직원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들이 회사를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아라. 고객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라. 제가 만든 말인데 멋있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사인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위해서 회사와 싸워라. 돈 받아줘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갖다가 쓰고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좋다고 하면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샘플을 좀 줘봐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샘플을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냐면요 여러분 10g짜리 샘플 10개 만드는 거하고 100g짜리 제품 하나 만드는 거하고 양은 같이 100g인데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들까요? 예, 10g짜리 10개 만드는 것이 100g짜리 한 병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요 이게. 그런데 이 샘플을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줘. 그리고 본품 사는 사람한테 고가격을 다 받아. 그러니까 화장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본품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샘플을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갖다 써봐.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반품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회사의 반품률이요 화장품 회사 중에서 가장 낮아요. 보통은 백화점도 2%에서 3% 정도가 돼요. 평균 반품률이.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있죠? 그런데 애터미는 10분의 1도 안 되는 0.19%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애터미 제품 사가지고 가서 써봤더니 이거 반품해봐야 이보다 더 싸고 좋은 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품 샀다가 왜 반품해요?
뭔가 좀 껄쩍지근해. 마음이 흔들려, 오락가락해. 그래서 변심에 의해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아이고, 이거 쓸 바에는 다른 데서 하나 반품하고 다른 거 좀 찾아보자. 그런데 애터미는 반품하고 다른 걸 찾으려니까 아예 없어. 그러니까 반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0.19%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문을 잘못해서 그냥 실수로 반품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회장이 조금 남아도 반품해 준다고 그러니까 실험해 보자고. 그거 실험 좀 하지 마. 그러면은 이미 다 했어, 선배들이. 예. 아마 그거 실험 안 하면 또 0.1%또 떨어질 것 같아. 예. 어떻든 저희 회사는 절대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품을 사서 일단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은 정말 평생 써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제품이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사업자도 하지 마세요. 왜냐? 사업자로서 성공을 못 해요. 사람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거, 자기도 안 쓸 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요,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쪽 빠져. 그래서 어차피 성공을 못 해요. 예. 그런데 정말 내가 애용하는 제품이야. 내가 써보니까 이만한 제품이 없어.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한테 권했어. 안 쓴대. 그럼 내가 쪽팔려요. 이거 득이신. 안 쓰면 니만 손해지. 나나 쓸란다.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아. 힘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고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 제품을 다 사용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품을 사용해 본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속이 편해졌다 그러면은 좀 배띵띵이들 막 이만큼 부풀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배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좀 확 좀 빼가지고 막 이만큼 쌓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저 안에 막 막 한 5kg, 10kg는 들어있는 것 같네. 막 차전자피, 막 유산균, 막 권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에 감동을 해야 돼요. 화장품 발라봤더니 막 너무 윤기가 나고 너무 좋아졌어. 그러면은 얼굴이 부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도요, 원래 막 좀 애 낳고 좀 기미도 있고 했었어요. 요즘에 얼굴이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아유, 당신은 이제 피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때 지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이제 혼자 먹게 되는데, 여보 이리 와봐. 나는 꽃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 제가 그렇게 삽니다. 예. 근데 그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피부가 너무 맑아져가지고 거기에 막 김이 죽은 게 더덕더덕 있으면은 그럼 뭐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피부가 맑아져가지고 그냥 아주 꽃 본 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편이 이렇게 밥 먹는데 앞에 앉아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뭐 일 봐 이러면은 내 피부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이거 화장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애터미 사업은요, 싸고 좋은 제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요즘에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어때요? 시내 상가들, 임대 붙은 상가들 엄청 많이 늘었죠. 저는 세종시 사는데요, 시청 앞에 상가 이런데요 거의 70-80%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20-30% 중에는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임대를 내놔도 안 나가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왜? 하다가 혹시 임대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애터미에서 돈 벌더라도요, 상가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사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는 아이고 그런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5대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그건 지금은 이제 시대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무점포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점포를 가지고 하는 일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가에 쭉 다니세요. 다니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가게를 그만두자니, 그렇고 뭘 그만두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전망은 없고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죽을 맛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구출해 주세요. 구해 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또 제가 호주 갔을 때는 우리 교포인데 식당이 제법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터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애터미 사업하시지. 그럼 더 크게 돈 벌 건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 가게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가게가 잘 되기는 한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구출을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이미 왔죠. 지금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떤 애들만 공부를 하냐면은 공부가 너무 재밌다. 머리가 아픈데 수학 문제를 풀면은 아프던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짜증나더라고 진짜. 근데 하여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수학 문제만 풀면 머리가 그렇게 맑아진대요. 그런 분들만 공부를 하세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서 공부 계속 하세요. 그런 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다. 뭐야 이거. 그래도 몇 명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지식사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자, 1차 산업, 농업이 수산업 할 때는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했어요. 아니,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농사를 짓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은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해요. 그게 지식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밥술깨나 뜨고 살았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은요, 정보는요, 많이 아는 자하고 적게 아는 자가 별 차이가 없어. 빠른 자와 느린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빨라도 공부 잘했던 놈들 다 이길 수 있어. 요즘에도 젊은이들 보면 제가 뭔 얘기 하잖아요. 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그걸 쫙 검색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다 알아.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거기에서 더 많이 알아버려. 그러니까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요, 정보는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 빨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거, 우리 여기 홍영구 임페리얼 계시고 박영관 임페리얼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공부를 잘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니야. 우리 박영관 임페리얼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말 못하겠다고요? 예. 부인은 초등학교 나온 거 알고 있고, 본인은? 예? 초등학교? 중학교? 어유, 제 생각보다 학력이 높네요. 예. 예. 중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페리얼이야.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은 일단 10억을 받았어, 지게차로. 예. 예. 그리고 임페리얼은 보통 7천에서 1억 정도를 매달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게차로 한 번 받는 것만 기억하더라고. 매년 10억씩을 받고 있는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예. 이분이 중학교를 나왔어요. 부인하고 주로 뭐 했어요? 세탁소? 뭐 했죠? 뭐 하여간 그냥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오셨죠? 재벌 출신 아니시죠? 예, 그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회원번호 몇 번이죠? 25번.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번호 빠르면 되는 거야, 번호 빠르면. 예. 번호 빠른 거 하나 가지고 애터미 처음 출발할 때 내하고 같이 출발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몇몇 사람 전산 프로그램 다 완성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입력시킬 때 그때 입력됐던 분이에요. 예. 하루 만에 다 1번부터 쫙 몇백 번까지 입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임페리얼을 간 것은 다른 거 없어. 그냥 빨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빨리 오지. 아침밥 먹지 말고 일찍 오시지. 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줄을 서.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2번이 안 보여요. 2번. 1번은 윤영성 박사님 1번이에요. 3번은 누구예요? 3번 임승태. 4번은 김성일 임페리얼, 5번은 박정수 임페리얼, 6번은 박용옥 임페리얼, 7번은 최규정 크라운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앞자리들이 쫙 지금 막 다 4천, 5천, 1억씩을 받아. 빨리 와가지고. 그런데 2번이 안 보여. 2번이. 그 한쪽 라인에 누가 있냐면은 임성택 임페리얼, 저기 누구야? 하여간 임페리얼들이 몇 명이 있어, 한쪽에. 그런데 안 해. 어떡할 거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생각이 부정적이더라고. 저하고 같이 전 회사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임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생각이 부정적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끼워 넣어놨는데 끝까지 안 하셔. 그래가지고 한때 세일즈 마스터만 유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버려. 지금은 그 자리가 아예 회원에서도 탈퇴가 돼가지고 비어 있어. 그거 줄까요? 아이고.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줄라면은 내 와이프를 주지.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친동생도 저 밑에가 사고 있어. 그 자리 못 줘.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명도 순서를 바꿔가지고 들어간 것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리더들이 다 알아. 그리고 제 동생도 처음에는 못하게 했어, 그냥. 왜냐하면은 회장 동생이라고 해서 뭐 내하고 같이 하자 막 이럴까 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보험을 오랫동안 했는데 보험이 다 인터넷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형 때문에 망했다 이거야. 형이 회장이 아니면 자기가 애터미 해가지고 지금 좀 자기도 좀 돈 좀 벌 건데 형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을 했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어쩌냐, 당신들 밑으로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다 자기 밑으로 오면 된대. 다른 사람 밑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 오케이 한 걸로 하고 아무나 데려가세요 해가지고 하여간 누가 데려갔어. 하여간 지금 뭐 스타마스타인가 하고 있는데 뭐 하여간 그러니까 그 동생도 저 밑에서 그냥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2번 자리 아무도 안 줘요. 영원히 비어 있어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는 지금 시작하나 먼저 와서 시작하나 똑같아. 그 2번 자리 안 가도요, 똑같은 게 뭐냐면은 다 결국은 1억에서 만나. 그러면은 10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가서 1억씩 받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10년 후에 와가지고 1억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정상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것이 애터미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한 달에 막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막 내가 하면은 할수록 위에서 막 더 많이 벌어버리고 이러면은 훨씬 빠져서 못해. 근데 우리는 절대 일정 이상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수당 체계는요 무한대요, 무한대. 여러분, 보통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데는요, 옆으로 내가 몇 라인을 뻗느냐에 따라서 몇 단계까지 먹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10단계, 15단계가 아마 거의 대부분 맥시멈이에요. 그러면은 저 밑에서 20단계, 30단계, 40단계, 100단계, 1000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아무리 일어나도 내 수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훨씬 빠지죠. 그렇죠? 애터미는 어떻게 됐느냐? 내 1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든 100단계에서 일어나든 1000단계에서 일어나든 10,000단계에서 일어나든 내 1단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다 합산해 갖고 똑같이 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단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단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정말 날밤을 새면서 이 수당체계를 만든 거예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당체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막 매출이 2조가 되고 1,500만 명이 되고 지금 27개국으로 라인이 쫙 뻗어나가 가지고 또 완코드 시스템이야. 우리는 한국 코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업한다고 미국 가서 등록 안 해도 돼. 저기 중국 가서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거를 다 컴퓨터가 찾아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매출이 일어나든 어디 쪽으로 조직이 뻗어나가든 상관없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수당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진짜 창업이래도 수당 체계를 한 번도 안 바꾼 회사가 없어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다 바꿔. 애터미만 안 바꿨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수당 체계를 진정 제가 만든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당 체계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에 최적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자, 제품 한번 쓰면은 계속 쓰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지금 요즘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쓸만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업은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설득하려면은 힘들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얘기를 그냥 애터미 사업하고 있다고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게 뭔데요 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그런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딸려. 그러면은 스폰서한테 데리고 가든지 요 세미나장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들어보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깝깝해.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면 되냐고 이게. 예. 물론 뭐 공부하기 좋아해가지고 쫙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설득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을 던져.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진짜 싸고 좋읍디다, 요 말만 해. 그러면은 그게 뭔데 싸고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대답을 해줘. 근데 안 물어봐. 그럼 놔둬. 다른 사람한테 가. 그래서 또 얘기를 해. 내가 애터미란 제품을 만나봤더니 너무 싸고 좋읍디다,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뭐예요? 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저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써본 체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안 한대. 놔둬.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내가 애텀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합디다. 아, 그런데 나는 한 달에 한 1억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냐고 그래. 그럼 놔둬. 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같이 미친 사람들이 꼭 있어, 보면은. 아니 1억이 누에게 이름이냐고. 그런데 1억을 벌 수 있냐고. 나는 10억을 벌 거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면은.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주면 돼. 10억은 못 벌고 한 달에 1억만 벌 수 있어. 근데 이게 3대까지 상속이 된대. 그러면은 30년 하면 한 100년 동안 수당을 받는데, 손자 때까지. 그러다가 한 달에 1억씩 100년 동안 받으면은 그게 한 1000억이 된대. 그러니까 한 달에 막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억은 못 버는데 100년 동안에 1000억은 벌 수 있대. 정말. 그러면서 또 미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치광이를 찾아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미치광이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미쳐야 돼.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아무나 보고 웃어. 그 아무데나 들어가.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요게 미치광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에 미친 척만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미칠 일이에요. 우리 박영관 사장님이 뭐를 봐가지고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임페리얼을 하겠어요? 우리 홍영구 임페리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인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시대가 지식사회 같으면은 중학교 나와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것은 진짜로 어려워.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몇 사람한테 그냥 전했더니, 아니 라인이 저 외국으로 뻗어가지고, 지금 외국의 라인 크죠? 외국으로 뻗어가지고 박영관 임페리얼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그냥. 그러면서 막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직이 쫙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어떤 정보를 받았느냐가 중요해. 오늘 정보 받은 게 어떤 거예요? 아니 화장품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의학기술이 거기 들어갔다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해.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논문 막 찾아보고 다 해가지고 지가 공부해갖고 그 다음부터 지가 전해. 지가 전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은 누구 매출? 다 내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받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만 중요해.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똑똑해야 성공한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런데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저 공부도 못했고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생기기라도 좀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됐고. 대부분 그렇잖아 지금. 나도 그래. 나도 내가 공부 못했다는 건 많잖아가 다 알아. 우리 동창들은 진짜 다 잘 알아. 공부를 못했는데도 나는 뭐를 했냐면은 꾸준하게 하는 건 있어. 그래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20대 30대에 막 박사학위를 받더라고. 나도 저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 머리 갖고는 박사학위를 못 받겠어. 그래가지고 50 넘어서 대학원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60 넘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6년 동안 해갖고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 나 그래도 저 논문으로 학위 받은 사람이야. 논문으로. 근데 60 넘어서 받으니까 쉽더라고. 왜 쉽냐? 내가 경영을 해봤잖아 평생. 그러니까 내가 경영한 내용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야. 아니, 우리 학생들이 책 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해가고 쓰는 거하고 지금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뭐냐,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수용할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요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어렵게 써야 돼. 말은 어렵게 쓰는데 내용을 따지면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느냐, 그것도 답도 쉬워. 막 컴퓨터에다가 딥 러닝을 시켜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컴퓨터로 탁 답을 얻었는데 아주 쉬워. 돈 벌라고. 그게 논문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좋은 제품 쓰려고.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박사학위 다 가지고. 그런데 제 논문이요, 아주 우수 논문이야. 우수 논문. 그래서 읽어봐요. 말을 쉽게 한다고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 논문은 또 뭔 말인지도 모르게 써야 돼. 그렇게. 그래서 엄청 어렵게 써놨어요.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근데 내용을 따지면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연결사회다, 초연결사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다. 이게 허접한 일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버는 거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허접하다 보니까 과거를 허접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이게 막 미적분을 풀어야 되고 막 루트, 시그마 이런 게 나오면은 허접한 사람은 못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요. 그냥 너무나 쉬워. 그냥 가가지고 애터미 사업 제품이 싸고 좋아요. 그런데 와, 보니까 막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요, 하기만 하면 빨리 가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후에 올 사람보다는 빨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작합시다. 한 1억씩 벌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 얘기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서. 아셨죠? 그리고 여기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 부자 못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부자 되겠다고는 얘기를 해. 나 부자 시켜주면 하죠. 그런데 부자 시켜주면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부자 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돼. 자, 돈 얼마 벌 건데요? 얼마 벌면 부자예요? 그러면은 많을수록 좋지요. 이러고 자빠졌어. 그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부자 못 돼요.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정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제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120세를 사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80, 90, 100, 110, 120,
50년은 돈 못 벌어. 80 늙어가지고 어디 가서 돈 벌겠어. 그러면 이 50년 동안 약값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은요, 여러분 최소한 30억은 있어야 돼. 그래야 노후 대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워가지고 똥 싸더라도 치워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 안 그러면 아들, 딸, 며느리 보고 치우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품위 있게 보내려고 하면은 기본이 30억은 있어야 돼. 그리고 한 100억 이상 가면은 사는 게 똑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100억 이상은 안 가지려고 아예 정했어. 그래갖고 다 나눠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바빠, 돈 버는 것보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를 정하라 이거예요. 예. 안 정해서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쳐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자지 마세요. 프로는 뭐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프로는요, 재미있을 때까지만 해. 재미없어지면 안 해. 그런데 이 사업은 프로가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프로예요. 프로는 재미가 없어도 계속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자, 마라톤 선수가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아마추어로 조깅하는 사람은 숨이 여기까지 차면은 그냥 쉬면 돼. 그런데 지금 올림픽 경기 나갔어. 금메달을 따야 내가 그 메달 보상금을 받고 평생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메달 연금을. 어떻게 해야 돼? 목에까지 차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이게 프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권투 선수, 프로 선수는요, 링에 올라가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더라도요, 계속해서 인파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권투 시합 하면은 아마추어들은요, 한 대 맞으면 야야 그만하자 그러고 말어. 프로가 한 대 맞았는데 야 왜 아프게 때려? 안 해? 그러고 가면 이거는 아마추어야. 그런데 보면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누가 안 한대. 그럼 나도 안 해. 링에 올라갔는데 한 대 맞으니까 안 해. 여러분들이 프로를 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냥 얘기했더니 막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해야 돼, 안 해?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리고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임페리얼 됐을 때 한 달에 1억씩을 벌 때 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구경할 거다. 지금 네 표정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릴게. 아까 우리 저 관광버스 기사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같은 기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해보자고. 시내버스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안 해.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딱 사가지고 그 시내버스 앞에 가가지고 딱 달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그리고 싹 쳐다보고, 새끼, 너는 버스 운전하지, 나는 이런 럭셔리카를 탄단 말이야. 손 흔들어주고. 그게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또 얼마 저 부인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냥 미워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너도 언제까지 할래? 그거 80대고 90대면 안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해라.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앞에 가서 빨리 와 요거예요. 예, 그런다고 사고 내지 마세요.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